문갑식 월간조선 부국장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마동석 박희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신문기자 생활 또 잡지기자 생활 통틀어서 32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기자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글과 다른 방향의 글을 쓴다든가 자기가 했던 말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본인들도 그걸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중적인 인간이 되고 앞뒤가 다른 인간이 되죠. 오늘 그런 분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이낙연 현재 국무총리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기자, 어떤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네. 노무현과 바보들이라는 영화가 그때 네. 당시에 네. 개봉해가지고 지금 상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걸 보고 나서 네. 그 노무현 재단 장학생과 네. 그다음에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 노사모. 예. 노사모 회원들하고 이제 술자리를 가지면서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하면 뭔가 희망이 떠오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집에서 그랬죠. 네. 근데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2002년 대선 당시에 네. 노무현 새천년 민주당 네. 대선 후보의 대변인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2004년에는 네. 그 노무현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공개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난 반대했다. 탄핵에 반대했다. 물론 뭐 이렇게 이건 너무 과하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했었던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래서 역사는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 중요한 거고. 2004년도 2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외교를 비난했죠. 그 이낙연 그때 당시 이제 의원이자 네. 그다음에 민주당 네. 그 열린 우리당과 갈라진 네, 민주당의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네.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네. 지금 초대 총리이자 네. 지금까지 총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낙연 총리가 과거 이낙연 의원의 노무현 정부 비판을 보면은 네. 어떤 생각이 들까? 네.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낙연 네. 의원의 발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낙연 의원이 2004년도 네. 그때 당시에 했던 노무현의 자주외교 비판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그 일단 자주 외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자주 외교가 뭐 자주판이 노무현 때 자주판이 무슨 뭐 그렇죠. 파가 많았죠. 그런 네. 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낙연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발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본 게 노무현 정부에 대해 낙제 수준이라는 말을 했었죠. 왜 그때 낙제 수준이라고 했었죠? 일단 그거는 네. 그 뒤에 2006년도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예. 2004년도 아까 대정부 그 질문에서는 자주외교, 예. 자주외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좋다. 네. 자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느냐. 네. 그런데 문제는 자주를 입으로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주적인 결과를 낳게 하는 네, 것, 네. 자주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네. 자주 그렇게 외쳤으면서. 네. 근데 문재인 정부도 무슨 한반도 운전자니 네. 뭐 자주 뭐 네. 북한과의 뭐 민족 자결 뭐 자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까지 뭐 별다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렇죠. 예. 이 점도 한번 이낙연 총리 이낙연 총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0월 28일 바로 그 같은 해 2004년 10월 28일 날 국회 대정부 질문 네. 때 원고에도 이런 비판 내용이 나오죠. 이때 당시에 10월 28일 날 대정부 질문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총리 네. 이해찬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네. 이해찬이 한나라당은 차떼기당이다. 네. 라는 유명한 말을 얘기죠. 해가지고 예. 국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그때 당시에 원고까지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네. 결국엔 질문을 못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준비했던 원고 내용이 네. 분열의 리더십으로 개혁을 향한 사회 열정이 식고 있다.
누가 분열의 리더십?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게 예. 언제적을 얘기하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예. 개혁은 소수의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반대 세력과도 협의하고 최대한의 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적 기량이며 더 네. 개혁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군요. 목표를 다소 줄이더라도 네.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국민이 먼저 정부를 떠나진 않지만 정부가 네. 국민을 떠나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그다음에 2004년 11월 6일 그때도 양극화하고 부동산 정책 얘기를 했네요. 예, 그래서 10월 28일 날 네. 하지 못했던 대정부 질문을 드디어 이제 11월 6일 날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조금 이제 그 내용이 좀 달라졌겠죠. 네. 그때는 이제 이 경제 문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빈곤층이 늘고 있다. 빈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네. 이것이 2004년 대한민국의 얼굴이다. 네. 근데 노무현 정부는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개혁을 했느냐? 네. 이런 현실을 고치지 못하는 이게 무슨 개혁이 의미가 있느냐? 네. 소위 참여정부가 좌파 정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좌파든 우파든 정책다운 정책을 내놔야 한다. 네. 이 정부 출범 이후 성장과 분배를 놓고 말싸움은 열안했지만 분배 정책은 없다. 특이하네. 예. 네, 그래서 이낙연 그때 당시 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정부는 네. 혹시 개혁 자체보다 네. 개혁 토론을 더 중시하는 거 아니야? 아, 예. 맞는 말인데. 근데 아까 그 박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 때는 자기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놓고 예. 그해 내리 계속 그 노무현 대통령 씹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그 노무현 대통령, 네. 노무현 정권을 만드는데 이낙연 의원도 네. 일조를 했고 네, 네. 이 정권이 어쨌든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빼앗기지 않고 네. 소위 그때 당시 범 여권에서 네. 계속 이렇게 정권이 창출되고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충심에서 네. 아마 고언을 계속하지 않았나 그런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을 그럼 지금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균형자 그랬네요. 그 같은 문재인 대통령도 균형자, 중재자, 균형자, 운전자 이게 족보가 있는 나라네요. 근데 그 구상도 비판했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그 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내세웠던 동북아 균형자론 네. 이게 혹시 이제 어떤 내용인지 혹시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얘기를 하면 이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 틈에서 네.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자주적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이 미국에 의존했던 네. 그런 구도에서 네. 그다음에 소위 한미일 삼각 동맹 네. 요거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네. 뭐 힘이 있으면 당연히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요. 그런 게 받쳐지지 않고 그냥 말만 구호만 그렇게 외쳤으니까 네.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이제 이낙연 그때 당시 의원이 2005년 4월 12일 날 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균형자 구상은 네. 국내외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만 불러일으켰다. 네. 그러나 대통령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동북아 세력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 정도라면 외교 기조의 중대한 변화 가능성을 내포한다고 봐야 하는데 네. 이런 변화라면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필요하다. 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 아. 지금이라도 국민적 토론을 통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네. 근데 이거를 살펴보면은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기존의 대북 접근 방식과 판이하게 다른 이 자기만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구한 적이 없죠.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런 이제 충언을 네. 조언을 했는가 그것도 솔직히 궁금하긴 합니다. 14년 전에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 이낙연 총리 제가 이낙연 국무총리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예. 기자 시절에 아주 뭐 공정하게 이렇게 왜곡되지 않은 편파되지 않은 기사를 쓰신 기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혹시 이낙연 총리께서 이걸 보시면요, 이 방송 보시면은요, 빨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14년 전에 했던 이런 충고 다시 하시고요, 예? 그리고 안 받아들여지면 사표내세요. 그러면 그 이낙연 총리 더 정치적으로 위상이 높아지실 거예요. 물론 안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 발언들을 좀 이어서 예, 하면요. 예.
균형자 구상이 의미를 가지면 주변 열광들이 용인해야 된다. 네. 그러나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자칫 대외관계 손상만 남기지 않을까 걱정된다. 네. 그렇지 않아도 대외관계가 여러 군데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네. 우리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외교 고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네. 한미 관계는 역사상 가장 공고하다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네. 현실과 다르다.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줬으면 한다. 대외관계의 손상은 쉽지만 그것을 복원하려면 많은 정성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야, 이분 통찰력 있는 분이네. 이 얘기 지금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해도 정확한 얘기 아닙니까? 예, 들어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지금 14년 전에 한 말인데 지금 들어도 정말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2006년 2월 22일에는 빈부격차를 키운 반서민적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죠. 예, 2006년 2월 이제 네.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3년, 네. 만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이제 이낙연 그때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서 네.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주 노무현 정부 비판에 아주 백미일 것 백미입니까? 같습니다. 예. 이때 당시에 이낙연 의원은 자기 자신이 상당히 합리적인 시각으로 네. 이 노무현 정부를 의 정책들을 이렇게 분석했다고 네. 자처하면서 네. 이제 이 질문들을 했는데요. 이제 주제는 이겁니다. 아까 그 맨 처음에 소개했던 이낙연 총리는 노무현 하면은 희망이 떠오른다 이렇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6년 2월 이때 당시에는 노무현 정권은 반서민적 정권, 아, 예. 반서민적 정권이라고 규정을 네,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제 내용들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무현 정부는 낙제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네. 최대 실패 사례로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정권 담당자의 무능, 네. 미숙이라고 네. 꼽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역량이 네. 특정 가치에 대한 네. 특정 가치, 특정 이념 뭐 이런 걸 얘기한 네. 것 같습니다. 과도한 집착으로 더욱 제약됐고 분열과 갈등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열의 리더십, 네. 전투적 리더십은 정부의 어떤 시책도 국민의 광범위한 동의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네. 노무현 정부는 아마 이거 다른 이름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사회 통합에 역행했다. 아.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 통합을 이루지 않고 네. 도리어 편을 갈랐다. 네. 자주를 내세워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면서도 실제에서는 미국에 속절없이 양보해 왔다. 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말이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은 또 문꿀 오소리 달빛 기사단들이 청와대에 이낙연 총리 해임 청원을 넣지 않을까요? 그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이낙연 총리는 문재인 정권의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한다는 네.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예. 그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그나마. 평가를 받으면서 네. 그다음에 또 목소리가 이렇게 저음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화려한 언변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대정부 질문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의 공격을 맨몸으로 이렇게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문바들 사이에서는 사이다 총리 뭐 이렇게 칭송을 받고 있는데 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은 네. 한편으로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문재인 정권을 지켜주는 이낙연 총리를 갖다가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고 예. 아마 그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낙연 총리가 왜 노무현 뭐 이런 걸 강조했느냐 네.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낙연 총리는 이제 전남 영광 사람입니다. 네, 예, 이 사람이 예. 전남 영광에서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광주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서울대 법대를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입니다. 네. 전라도 사람인데 지금 자기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전라도 사람 중에서 정치적으로 성공 김대중 네. 이 사람밖에 없는데 네. 지금 어디 가서 김대중이 팔아서 뭐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낙연은 기존에 자기가 김대중의 그 후광을 얻고 있는 상태에서 네. 노무현 문재인을 자꾸 강조해야만 예. 자기가 이제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꿈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기자 고향도 전남 영광 아니에요? 네, 저도 전남 영광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저번에 무슨 김무성 인터뷰할 때 예. 기사가 나가고 나서 무슨 월간조선 내 무슨 전라도와 비전라도가 싸운다 그러는데 월간조선에 전라도 저밖에 없습니다. 거의 막내 축에 속하는 저밖에 없습니다. 전라도는. 월간조선에요.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뭐 전라도와 비전라도가 싸우고 박 기자 한 명밖에 없고요. 박 기자가 지금 저기 그 현 정권의 제일 비판적인 기사를 제일 많이 쓰고요.
특히 우리 박 기자가 박원순 서울시장 킬러예요. 저승사자. 그래서 박 시장이 우리 박 기자 상대로 소송 건 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괜히 말투 듣고선 뭐 전라도 비전라도 월가조선에는 그런 거 없어요. 일 안 하는 놈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내부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낙연 총리가 오늘 박 기자 얘기를 들으면 뜨끔하겠네요. 뭐 감추고 싶었는데 이 자식이 또 어떻게 알아냈지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혹시 나중에 네. 문재인 정권이 실패했을 경우에 네. 또 이런 시각으로 네. 문재인 정부를 한번 총평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낙연 총리 혹시 사석에서 만난 적은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영광에서 네. 뵌 적은 있습니다. 먼발치에서. 먼발치에서. 예. 저도 이낙연 총리가 기자 시절인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먼발치에서. 아마 저도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예. 네. 문갑식의 진짜 TV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지 못했던 특종과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뉴스의 이면에 숨은 깊은 해석을 해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런 얘기 상상도 못 하셨죠. 이낙연 총리가 노무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희망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십몇 년 전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지금 들어도 유효할 만큼 적절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했습니다. 그건 뭐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뭐 지금 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무슨 뭐 운전 균형자나 문재인 대통령의 뭐 운전자인지 중재자인지 다 똑같은 소리니까 족보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정치를 감상하시면 훨씬 더 폭넓게 현상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갑식의 진짜 TV를 좋아요, 구독 꽉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간혹 월간조선 구독하시고 싶은 분은요, 제 밑에 나가는 자막 제 이메일 주소에 주소, 이름, 연락처 이거 세 가지만 해주시면 저희가 곧바로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